백내장 렌즈는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의사마다 렌즈에 대해서 말하는 정보가 달라서 뭘 선택해야 할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렴한 렌즈를 할까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 눈에 하는 수술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망설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격만 보고 무작정 렌즈를 고르는 것은 백내장 수술 부작용이 생겨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백내장 수술을 2만 건 해본 경험으로 피하면 좋은 백내장 렌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파놉틱스는 요즘 가격이 많이 단가가 내려가서 좀 저렴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파놉틱스의 다음 버전인 클라리온 파놉틱스라는 렌즈가 나오고 나서부터 실제 파놉틱스 렌즈 가격이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가는 어느 정도나 내려갔을까요? 파놉틱스가 2019년도에 나와서 그때 500만 원, 6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절반 가격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놉틱스라는 렌즈가 수술하고 나서의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시력과 그리고 빛번짐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놉틱스 그 전에 버전의 렌즈들은 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그 전의 렌즈들은 가까운 거, 중간거리, 먼 거 다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간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흐리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빛번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파놉틱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그래도 중간거리가 좀 더 잘 보이는 렌즈가 시장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모든 삼중 초점들을 다 제치고 가장 빛번짐이 그 당시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가까운 거 잘 보이는 렌즈 중에서는 빛번짐이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파놉틱스는 가장 많이 1등으로 쓰던 렌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파놉틱스라는 렌즈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렌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파놉틱스의 단점 같은 것도 존재할까요? 저도 파놉틱스 렌즈를 정말 많이 썼고 거의 뭐 단독 의사로는 가장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썼는데, 그런데 더 좋은 재질이 나와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걸 쓰지 않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 재질이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렌즈가 원래는 깎아서 만드는데 파놉틱스는 깎아서 만들지 않고 렌즈를 좀 이렇게 뭉쳐서, 그래서 뭉쳐서 만들면서 그 사이사이 공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 눈에 들어가면 그 공간들에 약간 공기방울 같은 것들이 차게 됩니다. 사실은 수증기가 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원래는 시력에 영향을 많이 안 끼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점점점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에는 시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년, 3년이 지나면 그런 글리스닝이라는 현상이 파놉틱스를 가지고 수술한 사람의 100% 글리스닝이 생긴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제조회사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알콘에서도 그거를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렌즈가 재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클라리온 파놉틱스, 클라리온 BBT라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렌즈지만 재질만 바뀐 채로 나와서 더 이상은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게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렌즈 재질에 수포가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약간 있을 땐 시력에 영향이 없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시력에 영향을 있을 수도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렌즈 자체의 반짝거림이 좀 더 다른 렌즈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반사도가 높기 때문에 눈 안에 들어갔을 때 눈에서 거울처럼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영어로는 코스메틱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외관상 약간의 강아지 눈 같다, 고양이 눈 같다라고 불빛을 딱 쬐을 때 동공 안에 뭔가 반짝거리는 큐빅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예쁘지 않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거울을 보고 내 눈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 눈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여성 환자분들은 시력이 잘 보여도 이것 때문에 빼고 싶다,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런데 미리 설명해 주는 의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노안 수술을 50대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은 안 권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 문제는 클라리온 파놉틱스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파놉틱스가 빛 번짐이 굉장히 좀 적고 처음에 초기에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렌즈인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파놉틱스 렌즈 자체가 굉장히 좀 노랗습니다. 그 노란 이유는 블루라이트 필터가 좀 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블루라이트 필터는 예전부터 강하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사에서 나온 렌즈들은. 그래서 워낙 예전부터 노란 렌즈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노란 렌즈를 넣어서 블루라이트 필터가 잘 되었을 때 정말 망막에 문제가 없고 황반변성이 확실히 줄었느냐를 연구해 본 결과 전혀 줄지 않았고 전혀 그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는데 결국에는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블루라이트가 해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롭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블루라이트가 차단되면 굉장히 더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는 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타민 D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데, 햇볕을 쬐일 때 특히 눈으로 햇볕이 들어갈 때 망막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는 활력소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자체가 그 사람의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더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세 번째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거의 맞먹게 빛 번짐도 좀 적고 원거리 근거리가 잘 보이는, 오히려 근거리는 조금 더 잘 보이는 렌즈가 2021년에 출시한 존슨앤존슨의 시너지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는 블루까지는 차단을 안 하고 바이올릿 보라색까지만 차단을 해서 블루라이트는 일부 좀 통과를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근거리는 조금 더 잘 보입니다, 파놉틱스보다. 그래서 근시인 분들한테 좀 좋은 렌즈고, 그리고 파놉틱스는 결정적으로 60cm까지밖에 안 보이고 그거보다 멀리 가면 좀 잘 안 보여서 뭐든 찍기 좀 가까이 가야지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시너지라는 렌즈는 좀 연속적으로 보이는, 조금 더 중간거리도 더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놉틱스에 비해서 조금 더 빛 번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하지만 파놉틱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 반짝반짝거려 보이는 거, 그리고 렌즈 재질에 수포가 생기는 거는 전혀 이 렌즈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파놉틱스라는 렌즈는 굉장히 많이 썼던 거의 1위 렌즈고 지금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클라리온 파놉틱스라는 렌즈가 나오면서 기존의 그 파놉틱스가 굉장히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클라리온 파놉틱스와 가격이 반값이어도 성능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은 저는 파놉틱스가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놉틱스가 갖고 있는 글리스닝이라는 수포가 생기는 거, 그리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렌즈보다는 조금 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시너지라는 렌즈를 더 쓰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좀 드려보는 입장입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내장은 렌즈가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시력에 별 변화는 없는데, 다초점 렌즈는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시력에 변화가 확 생깁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의 또 케어도 중요하고, 어떤 분한테 잘 보일 수 있는지 어떤 분은 맞지 않는지를 처음에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을 잘 해도 300명 중에 1명은 굉장히 불편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한테 가는 것을 저는 가장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바꾸는 거를 해서 환자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